2022년이었죠. 울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213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2만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횟수로 2년입니다. 이 타들어간 산림 회복은 아직까지 까마득한 상태고요. 특히 생태 회복을 위한 긴급 벌채는 사실상 먹통 상태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박정인 알터뷰는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울진군청에서 한 5분도 안 되게 차를 타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오는 길에도 이렇게 산불 피해를 입은 고목이라 해야 되나요? 이제 죽은 나무들도 보이는데 재작년이잖아요. 그때 산불 피해 규모가 어땠는지, 뭐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당시 이제 2022년 3월 4일 날에 이제 산불이 발생했고요. 네. 저희가 이제 한 10일 동안 타서 3월 13일경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산불 피해 면적이 이제 확정된 면적이 울진군만 한 4,140헥타르 정도의 이제 피해를 입었고, 네. 이후에 이제 벌채와 복구를 위해서 조립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산불 피해를 입었다 하면 그 지역은 무조건 벌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벌채라는 게 좀 어떤 건가요? 산불이 났다고 해서 모든 걸 벌채하지는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긴급 벌채라는 거는 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이제 벌채를 하는 걸 긴급 벌채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나면 산주들이 직접 벌채를 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 조림하는 부분은 나라에서 100% 이제 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하죠. 벌채는 셀프다 이런 말씀이라는 건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불 피해가 워낙 컸다 보니까 이번에 울진 같은 경우에는 긴급 벌채 지원 대상이 됐던 건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산림청에서 그 예비비를 통해 가지고 예. 긴급 벌채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그냥 일반 모든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보시면 이제 예를 민가가 있다든가, 그리고 도로나 통신선에 이제 재해 우려가 2차 재해 우려가 있다. 예. 이런 지역을 이제 특정 지역을 선정을 해서 울진군 협의해서 확정을 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투입돼요. 이 긴급 벌채 지원 대상에 포함된 그 구역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저희가 최종 이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확정받은 면적이 네. 842헥타르 정도 됩니다. 팀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이 긴급 벌채 지원은 이미 끝났고 이제 남은 건 소위 셀프인데, 그 벌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단 말이죠. 더 이상은 이제. 맞습니다. 이 육안으로도 지금 새까맣게 탄 나무가 엄청나단 말이죠. 규모가.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다 어떻게 이렇게 두면 되는 건가요? 사실은 과거에는 네. 소위 목상으로 일컬어지는 건 지금 원목 생산업이라고 하시는데, 네. 그분들이 나무를 사서 벌채를 하고 수익금을 산주한테 주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복구는 나라에서 100% 보조 조림 이런 형태를 취하는데, 네. 워낙 면적이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은 산주 입장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소득을 좀 봐야 되는데, 나무를 팔아서 예. 워낙 이제 공급이 과잉되다 보니까 가격도 하락되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나라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얘기하면 참 예. 힘든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저희가 선례가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라에서 이 벌채 비용을 다 지원한다, 그럼 앞으로 산불 났는 지역에는 벌채 비용을 나라에서 다 지원해야 됩니다. 울진만 특별히 할 수가 없는 네. 부분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산림청에서고 울진군에서는 기본 원칙이 벌채는 산주가 이제 하시고, 네. 남은 복구에 대한 부분은 협조하겠다. 우리가 100% 지원해서 이제 하겠다. 원하는 수종으로 심어주겠다. 이런 게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도 보이는 이 피해 면적들, 남아있는 피해 면적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울진군에서는 좀 어떤 방침을 좀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원래부터 제일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일부 벌채되는 부분도 있고 벌채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추석날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일반 민원인이 뭐 약초나 뭐 이런 거 할 때 올라갔을 때 나무가 넘어질 우려가 지금 또 나무가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걸 무조건적으로 벌채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결정하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어떤 산주분들은 가만히 놔두길 원하는 산주도 있어요. 근데 많은 네. 분들은 베고 이제 뭔가를 심기를 원하시죠. 근데 저희 군 입장에서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명사고나 이런 사고 안 나기를 바라거든요. 예. 근데 이 남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 군에서도 뭐 자체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요구하든지 이런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좀 긴급 벌채가 끝났더라도 좀 투입해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을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군데군데마다 이제 이 어린 소나무들을 심어 놓은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불타기 전에 바로 옆에 있는 이 나무처럼 자라려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최소한 40년 이상은 걸린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울진의 살림을 담당하는 분으로서는 산불에 대해서는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산불은 다시 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경각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산에 입산하든가 아니면 산림 연접지에 다니실 때 절대로 화기 소진을 하지 마시고 네. 특히 담배 같은 경우도 절대로 피우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지만 이 울창한 산림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그리고 보존도 하고 후세들한테 물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때 나무와 숲이 울창했던 곳, 지금은 벌거숭이 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산림을 태워버린 건 이번 세대지만요. 이 피해는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의 몫이 될 겁니다. TBC 박정입니다.